수출 규제의 본질과 일본의 현 경제 위기 상황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세 곳곳에서 현재 일본의 대내외적인 경제적 위기감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장인 정신의 쇠퇴가 국가 경쟁력을 쇠퇴시키고 있다면서 이 모노주쿠리 백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세에서는 디지털과 결합한 제조업 생산의 혁신으로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전쟁, 대중 수출 감소, 신흥국 약진 등에 따른 일본 기업의 실적 약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 중 하나가 강제 진영이나 위안부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자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명분일 수 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미 전의 영상을 통해서 언급드린 대로 한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데 대해서 위기감과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타국의 핵심 산업에 가한 자유무역 위반인 것입니다. 헤럴드 경제가 밝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일본은 31로 전년 대비 5단계 떨어졌고 한국은 28위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모노주쿠리 백서는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조업 약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래 분야는 한 우물을 파서 깊이가 있지만 그 외 비중이 큰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 수출량은 물론 전자계열의 제품 매출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고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고 있는데요. 특히 그나마 일본 경제를 유지해준 중국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후발국인 한국의 약진에 엔고까지 겹쳐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엔고를 부추겨 점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흥국들의 약진에 대해서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도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아베 정부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한다니 소비는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버블 붕괴, 디몬 사태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버텨온 힘은 모노주쿠리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일본의 높은 품질성, 근면성, 저축성과 밀접합니다. 이런 점은 세계 투자가들이 한국, 일본, 북한의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모노주쿠리란 물건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일본은 각종 경제 위기 때마다 기술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답을 찾아왔고 주조, 열처리, 용접, 도장 등 26개 전통 제조업을 비롯해서 2006년에는 중소기업 모노주쿠리 기술 고도화 법률을 제정해서 품목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핵심 능력을 가진 단카이 세대, 즉 1947년에서 49년도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산업 현장에서 물러나면서 이들의 기술력이 전수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일손이 부족해지고 그대로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 놓여서 중소기업의 94%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경쟁력이 악화되는 문제로 연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노주쿠리 백서에서는 위계 해법으로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제조 혁신 등 첨단화된 모노주쿠리를 강조하면서 제조 공정 비용, 제조 공정 데이터 활용, 소재 공정별 입지 전략 심화 등을 핵심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미국, 독일 기업들에 비해서 제품 기획력, 마케팅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제품 생산 간소화, 자동화 부분의 열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제조 등 생산 방식의 디지털화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만든 400쪽의 모노주쿠리 백서는 일반적인 산업백서가 아닌 일본 정부가 현 경제 위기와 미래 전략의 해법을 정리해 놓은 성격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내용들에 대해서 국내 과학기술정책 관계자는 우리나라 또한 단순히 일본의 수출 규제적 측면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과 확실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부품, 소재 산업 등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뉴얼화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습성은 매뉴얼이 없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라는 엄청난 국가재난 당시에 지진으로 인해서 도로가 엉망이 되어 2주를 넘게 피해 지역에 못 가는 바람에 기다렸던 수많은 노인과 어린이가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관의 구호 관계자가 헬기 등 항공을 통한 구호 방법이 있는데 왜 오지 않은가 얘기를 물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지역에 급히 갈 수 없었다고 밝힌 사실은 단적인 예입니다. 그 기간 일본 정부 대신에 구호단체를 보내서 도와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반대도 많았지만 민족 감정을 넘어 인류애로 돈과 인력으로 일본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매뉴얼대로 신호 질서를 잘 지키고 휴지를 잘 줍는 나라 일본의 현재 모습은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강력한 정부 지휘 아래 200년 이상을 순응하며 살아온 일본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일본이 150년 동안 이룬 것들을 50년 만에 이뤄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끄럽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며 해낼 것은 결국 해내고 마는 것이 한국인 것이죠.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IT 산업의 특징은 긴밀한 분업 구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반도체 양산국 세계 1위 기업을 소재 몇 개를 제한한다고 어떻게 될 줄 안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은 한 달여 만에 대체제를 구했고 아예 220개 소재를 다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삼성의 전자제품 전체에 대해서 일본산 부품 완전 배제를 결정하고 진행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지금 모노주쿠리의 장인 정신의 참뜻을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외국인 이민을 배척하는 인종주의, 차별국 일본, 자국 이상주의에 빠진 나라들은 모두 100%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실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